안녕하세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기사 공부하고 있는 김정혜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하시고 잘 지내고 계셨죠? 저도 이거 엔트미디어 책 사서 이거 가지고 공부하느라고 그동안 영상을 안 찍었었어요. 그러면은 오늘은 앞으로 시험 다들 시험 접수는 하셨죠? 시험 디데이 며칠이에요? 20일, 19일 정도 남았겠네요. 모두 열심히 하셔서 같이 꼭 합격하시게요. 그러면 오늘은 엔티미디어 올해 산 거거든요. 2020년도 시험 봤던 거 그 기준으로 출제되었던 일요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864페이지고요. 책은 엔티미디어 것입니다. 문제 1. 신재생에너지의 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다음 각 물음에 대하여 답하시오. 1. 설치 의무 기관의 장은 건축허가 신청 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을 누구에게 제출해야 되는가 했을 때 누구는 신재생에너지 기관장 건축허가 신청 전은 신재생에너지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서는 신재생에너지센터장에게 제출한다. 2. 상기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출받은 설치 계획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 검토 결과를 제출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설치 계획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 검토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 2. 다음 시방서에 대한 설명을 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 사항에 따라 설명하시오. 시방서는 종류는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표준시방서에 대해서 쓰고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가 쓰는데 표준시방서를 외우면 그 다음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는 쉽게 외워질 것 같습니다. 표준시방서란 건축기술진흥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 기준으로서 발주자의 전문 시방서 작성과 설계자가 공사 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 기준을 말한다. 전문 시방서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 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 시방서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 기준을 말한다. 공사 시방서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하여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것은 모두 세 가지 다 들어가는데 의하여 표준시방서, 먼저 얘기했던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각 현장별 공사의 특수성, 지역 여건, 공사 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실시 설계 도세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에 관한 시공 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 시험 및 검사, 품질 관리, 안전 관리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을 말합니다. 표준 시방서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하여 시설물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를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 기준이고 전문시방서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표준시방서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특정한 공사 시공 또는 공사 시방서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 기준. 공사 시방서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하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기본으로 하여 각 현장별 공사의 특수성, 지역 여건, 공사 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 도세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공법, 품질 시험 및 검사,
품질관리, 안전관리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을 말합니다. 문제 3번. 정기사업법령에 따라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답란에 쓰시오. 정기사업법령에 따라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단, 태양광 발전소 허가지역은 서울특별시이다. 문제를 보면 전기 발전 사업 허가권자는 3000kW를 초과하는 설비의 경우는 초과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3000kW 이하인 경우는 서울특별시장입니다. 여기 허가지역이 서울특별시이니까 서울특별시장. 문제 4번. 전기공사업 법령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등록신청서를 제출 시 서면 심사를 진행하는 경유기관을 답란에 쓰시오. 단, 전기공사업 법령에 따른 정확한 명칭을 쓰시오. 명칭. 전기공사업 법령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등록신청서 제출 시 서면 심사를 진행하는 경유기관을 답란에 쓰시오. 이것은 처리기관은 지정공사업자 단체, 한국전기공사협회를 말하는 거죠. 지정공사업자 단체니까 전기공사협회를 말하는 거고, 경유지는 시도지사를 말합니다. 문제 5번.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다음 용어의 내용을 쓰시오. 단,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표현된 문구를 활용하여 쓰시오. 스파일러 공법, 스크류 공법, 네이밍 파일 공법, 이 세 가지가 나왔는데 이것은 신출 문제였었어요. 제가 이 문제 보면서 아주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스파일러 공법이란 콘크리트 기초와 다르게 토지에 직접 스파일러 파일, 나선형 구조로 된 파일을 직접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스크류 공법은 스크류바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스크류 공법은 토지에 직접 스크류 파일을 삽입하는 공법. 이게 스크류 파일을 직접 삽입하는 공법. 그리고 네이밍 파일 공법이 있는데요. 네이밍 파일이란 이것도 토지에 직접 하는데 U자형, C자형, H자형, 단면 등을 파일 기초로 삽입하는 공법입니다. 문제 6번. 다음 그래프는 두 개의 수용과의 일부 하 곡선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실선은 A 수용과, 점선은 B 수용과입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죠? 나와 있으면 A, B 수용과 수용률을 각각 계산하시오. 단, A, B 수용과 모두 설비 용량은 1000kW 와트이다. 수용률 구하는 방법은 A 수용과는 실선이라고 그랬죠? 수용률은 설비 용량이 만이니까 만분의 수용률 만분의 최대 수용 전력. 수용률을 해야 최대 수용 전력이 만인데 여기 5000 곱하기 100 하면 50%가 나옵니다. 그리고 B는 여기 점선 설비 용량이 10,000 곱하기 최대가 3000이니까 3000 하면은 수용률은 30% 나옵니다. 그리고 수용과의 부하율, 이게 부하율이 얼마나 되는가를 또 해야 되는데요. A 수용과의 부하율은 A는 이게 실선은 최대 수용 전력분의 최대 수용 전력, 이게 5000, 최대 수용 전력이 5000분의 그 다음에 여기 5000분의 3000kW를 6시간 곱하기 더하기 또 여기 2000 곱하기 6시간 더하기 여기 5000
5,000 곱하기 6시간 더하기 여기 4,000 곱하기 6시간, 이것을 24시간으로 나눠야 돼요. 그럼 평균값이 나오겠죠. 평균값을 최대 수용 전력이 5,000이니까 5,000으로 나누면 퍼센트는 70%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하율은 최대 수용 전력 5,000이고 여기에 평균값을 나오는 것이 부하율입니다. 그리고 B번, 여기 B번도 최대 수용 전력이 3,000분의 이 1,000 곱하기 6 더하기 3,000 곱하기 6 더하기 여기 2,000 곱하기 6 더하기 1,000 곱하기 6 하면은 이것을 24시간으로 나누면은 퍼센트는 수용 부하율은 58.33%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고 마지막에 3. A, B 수용과 상호간 부등률을 계산하시오. 상호간 부등률은 A, B에 대한 부등률은 최대가 1.1을 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항상 1.2보다 미만이 나와야 돼요. 제가 이거 전기 공부했을 때 외웠던 부분입니다. 이 전기에서는 이게 수용률, 부하율, 그 다음에 부등률 자주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부등률은 합성 최대 전력, A의 합성 최대 전력, A 수용가의 합성 최대 전력이 5,000, 최대 여기 합성 AB하고 합성 최대 전력 5,000이고, 그 다음에 B의 합성 최대 전력은 여기 3,000을 AB를 더하고, 그 다음에 분모는 평균 전력, 아니 각 수용가의 최대 전력 합입니다. 그러면 최대 전력 합은 최대 전력 A는 5,000, B는 최대 전력이 3,000 이렇게 하면은 부등률이 1.14가 나옵니다. 부등률은 합성 최대 전력분의 각 수용가의 최대 전력의 합입니다. 그래서 합성 최대 전력의 A는 5,000 더하기 2,000, 합성 최대 전력이 5,000, 2,000, 그리고 각 수용가의 최대 전력 합, A는 5,000, B는 3,000 하면 부등률은 1.14, 부등률은 1.2를 넘지 않는다. 그리고 문제 7번.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활용하고 있는 인버터 회로 방식 세 가지를 쓰고 그에 대해 설명하시오. 인버터 회로 방식은 상용주파 변압기 절연 방식, 고주파 변압기 절연 방식, 무변압기 절연 방식. 무변압기 절연 방식은 트랜스린스를 말하는 거고요. 설명은 상용주파 절연 방식은 태양전지 직류출력을 상용주파 교류로 변환한 후 상용주파 변압기로 절연한다. 고주파 절연 방식은 태양전지 직류출력을 고주파로 변환한 후 소형 고주파 변압기로 절연하고 그 직후 직류로 변환하고 다시 상용주파 교류로 변환한다. 무변압기 방식은 무변압기는 트랜스린스를 말하는데 태양전지 직류출력을 DC-DC 컨버터로 승합 후 DC-AC 인버터로 상용주파 교류로 변환한다 입니다. 문제 8번. 다음은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발전 모듈의 성능 측정에 사용되는 솔라 시뮬레이션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담란해 쓰시오. 단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포함하여 쓰시오. 문제. 솔라 시뮬레이션, 솔라 시뮬레이터는 태양광 발전 모듈의 발전 성능을 옥내에서 시험하기 위한 인공광원이며 KS-CIEC 60904-9에서 규정하는 방사조도, 옥내에서 시험하는 방사조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내, 광원 균일은 플러스 마이너스 광원 균일도 2% 이내, 그리고 A 등급으로 한다. 옥내에서 시험하기 위한 인공 광원은 플러스 마이너스 방사조도도 2% 이내, 그리고 광원 균일 조도도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내, 그리고 A 등급으로 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실험은 방사조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2,
광원 균율 조도도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리고 A 등급. 네. 그리고 문제 9번. 다음 대응에 알맞은 용어의 명칭을 쓰시오. 전력 시설물의 설치 보수 공사의 계획, 조사 및 설계가 전력 기술 기준과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관리하는 것. 관리. 전력 시설물의 설치, 보수, 공사 계획 및 조사, 설계가 전력 기술 기준과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관리하는 것은 설계 감리. 여기가 설계가 설계가 들어가 있잖아요. 조사 및 설계 했을 때는 설계 감리입니다. 그리고 문제 10번. 다음 조건과 같은 수상 발전 설비 1차년도 전력 판매 수익을 구하시오. 전력 판매 수익은 시설 용량은 150kW, 발전 단가 종류는 수상 태양광 발전 단가이고, S&P는 130원, REC는 120원, 발전 시간은 3.3, 손해 전력 비율은 1.5입니다. 여기 있을 때 1번 시스템 이용률은 24시간 분의 발전 시간 3.3 곱하기 100% 하면은 13.75%가 나옵니다. 연간 발전량은 발전 용량 곱하기 평균 발전 시간 곱하기 연간이니까 365일 해주면 연간 발전량이 나옵니다. 150 곱하기 3.3 곱하기 365 하면 180,675 kW년이 나옵니다. 킬로와트. 그리고 3번 연간 손해 전력을 구하시오. 연간 손해 전력은 발전량이 나온 건 180,675 곱하기 여기에 손해 전력률이 1.5%니까 여기다가 0.015를 곱해주면 손해 전력 마이너스 나오는 금액 2710125가 나와요. 그러면 나오고 이걸 적어놨다가 4번 전력 판매 단가. 전력 판매 단가는 S&P가 130원 더하기 REC 120원 곱하기 수상이니까 수상은 3000kW 미만이니까 1.5%, 1.5를 곱해주면 310원이 나옵니다. 수상 태양광 발전 가중치는 1.5여야 되죠. 문제 5번. 문제 5번은 전력 판매 수익을 계산하라고 써져 있습니다. 전력 판매 수익은 여기 발전량 180,675 마이너스 손해 전력 2,710을 뺀 금액의 판매 단가 S&P 310원을 곱해주면은 55,169, 150원이 나옵니다. 5,516만 9,150원이 나옵니다. 이거는 좀 쉽죠? 그 다음에 문제 11번. 삼상 삼성시 배전선로 각 선간전압 계산식을 다음 조건에 이용하여 유도하시오. 조건이 L은 배전선로 길이고 A는 전선의 굵기, I는 선로 전류, 20도시에서 표준 연동선의 고유저항은 58분의 1, 경동선의 도전율은 97%, 선로의 역률은 1이고 리액턴스는 무시한다 라고 정해져 있었어요. 조건을 주어졌고요. 다음 조건에 맞춰서 전압 강화를 구하라고 합니다. 전압 강화, 삼상 삼선식의 전압 강화식은 E는 루트 3 곱하기 I, 그 다음에 R 코사인 센터 더하기 리액턴스 사인 센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리액턴스는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리액턴스는 지우고요. 그 다음에 선로 역률은 1이래요. R 코사인 센터는 1이니까 1. 그러면 여기에 2는 루트 3 곱하기 I R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R 저항값을 구해야 돼요. 고유저항 R은 여기서 고유저항 R은
로그 A분의 L이에요. 그러면 고유저항은 로그는 여기 20도 있을 표준 연동선의 고유저항은 58분의 1, 연동선 도전율은 97%래요. 그러면 여기서 58분의 1 곱하기 경동선의 도전율 97분의 1 곱하기 면적 A분의 L 하면은 여기서 58분의 1 곱하기 97분의 100 하면은 0.0177 0.01777이 나와요. 나오고 곱하기 A분의 L 하면 이것을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을 이게 3선식이니까 여기다가 루트 3을 곱해줘요. 루트 3 곱하기 0.017 곱하기 Li 분의 A 곱하기 1000 위에 밑에 1000 위에 1000 위에 1000 밑에 1000 곱해주면 30.8 곱하기 L 곱하기 I는 1000 곱하기 A 나옵니다. 삼선식은 30.8 곱하기 L 곱하기 I 1000 곱하기 A입니다. 이게 공식이거든요. 이 공식이 나오기 위한 풀이 과정을 유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12번. 다음 조건은 태양광 발전 모드로 변환 효율을 계산하시오. 단 표준 시험 조건은 STC 조건이다. 조건이 모듈의 변환 효율을 구하라 그래요. 그러면 모듈의 변환 효율은 2 곱하기 A분의 P 전력입니다. 여기서 면적, 모듈의 면적이 여기 모듈의 면적이 1000mm 1700mm라고 했죠. 1 곱하기 1.7 곱하기 1000분의 여기 전력이 300W 곱하기 100 하면 17.65가 나옵니다. 태양전지 모듈의 변환 효율. 문제 13번. 태양광 발전 접속함에 따라 병렬 스트링 수에 의한 분류별 설치 장소에 따른 IP 등급을 탐란해 쓰시오. IP 등급. 병렬 스트링 수에 의한 분류. 소형 3회로 이하는 실내형은 54 IP, 실외형도 54. 중대형 4회로 이상은 20입니다. 20. 실외는 54고 중대형 4회로만 실내형만 20 외우면 됩니다. 실내형만 20. 문제 14번. 태양광 발전 어레이 출력이 3000W이고 7월의 월 적산 어레이 경사면 일사량이 142kW 일 때 월간 발전량을 계산하시오. 단 종합 설계 개수는 0.8을 적용한다. 계산 과정. 발전량 2는 P 곱하기 G분의 H 곱하기 K는 2는 P는 전력이 3000 곱하기 여기가 킬로와트로 되어 있으니까 1분의 일사량이 142 곱하기 여기 종합 설계 개수 0.8을 하면 340.8kW가 나옵니다. 문제 15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 공사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법 하면은 전기안전관리. 문제 16번. 모니터링 설비 설치 기준에 따라 계측 설비별 요구사항을 담란해 쓰시오. 단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있는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표시하여 쓰시오. 인버터는 3% 이내, 온도 센스는 100% 미만일 때는 0.3%, 1000도까지 있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유량계, 열량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1.5% 이내, 전력량계는 1% 이내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 17번. 공사 규모가 20억 원, 공사 기간이 10개월인 전기공사의 간접 노무 비율을 다음 표를 사용하여 구하시오. 공사 규모가 20억 원. 그러면 공사 규모 여기 있잖아요. 30억 원 이상이 아니라 여기 15
15 선택하고 10개월이니까 공사별 여기 15 그리고 전기공사니까 전기통신공사 15 하면 3분의 15 15 15 더하기 하면은 15%가 나옵니다. 문제 18번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이 200kW 전기설비 단선 열선도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번 V12 전격 차단 용량 메가볼트 암페어를 계산하여 다음 표준 전격 용량을 쓰시오. V12 차단 용량은 V12가 24 kV 곱하기 여기 그 다음에 전압 전류는 12.5 kA 곱하기 200kW고 이게 단선 열선도고 22,000V니까 루트 3 3상이니까 하면은 이게 얼마냐 24 곱하기 12.5 곱하기 루트 3 하면은 519.61 나오는데 519는 없으니까 520을 선택하면 됩니다. V12 전격 차단 용량은 520 그리고 2번 비의 변압기 용량을 구하시오. 변압기 요율은 1.25이며 인버터는 무변압기 방식이다. 변압기 용량은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이 200 곱하기 1.25 하면은 200 곱하기 1.25 하면은 250 변압기 용량은 250짜리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3번 점선 안에 들어갈 변압기의 단선도를 그리고 접지해야 하는 경우 그림 기호로 접지 공사를 종류를 표시하시오. 단 변압기는 1차, 2차 권선의 결선 방식을 그리시오. 그러면 Y 그 다음에 델타 두 개 삼각형을 그리고 Y는 이종 접지, 델타는 일종 접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KEC에서는 접지 종별 구분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접지를 해야 되죠. 접지 정보는 구별 없이. 변압기 용량은 250이고. 자, 문제 19번.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의한 가요전선관 공사에 대한 시설 기준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답란에 쓰시오. 전선은 절연전선이고 5개용 비닐전선은 제외한다. 전선은 연선일 것이며 다만 단면적이 10스퀘어, 알루미늄 전선의 단면적은 16 이하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요전선관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가요전선관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문제 20번.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발전설비 용량이 1000kW 이하인 경우 전기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3가지만 쓰시오. 단 200kW 이하인 전기발전사업은 제외한다. 1000kW 할 때는 전기사업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송전관계일람도, 발전원가 맹세서, 주민의견 수렴 결과, 전기설비 건설 및 운영계획 관련 증명서류 등 이런 것을 첨부해서 허가 신청서에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2020년 출제되었던 1회 문제를 엔트미디어 책으로 읽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시게요. 화이팅입니다.